국경 너머의 땅들, 전 세계의 신기한 월경지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도에서 나라의 국경선을 따라가다가 왜 이 나라 땅이 저 나라 안에 있지? 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월경지라는 아주 독특한 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경지는 말 그대로 국경 너머에 떨어져 있는 영토를 말합니다. 같은 나라에 속해 있지만 본토와는 떨어져 있고 다른 나라 영토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실수가 아닌 수백 년에 걸친 역사, 외교, 전쟁, 식민지 시대의 경계 설정, 부족 간의 충성 관계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월경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미국의 월경지들 포인트 로버츠와 알래스카. 포인트 로버츠는 미국 워싱턴주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곳은 육지로 미국 본토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특히 밴쿠버 남쪽의 스아셈 반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쪽, 동쪽, 남쪽으로 모두 캐나다 땅에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미국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846년 미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오리건 조약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태평양 북서부의 영토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고 결국 북이 49도를 국경선으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포인트 로버츠가 그 평행선 아래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작은 반도였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양측 모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결국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본토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캐나다를 경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통학하려면 매일 국경을 2번이나 지나야 하고 의료, 전기, 물 같은 서비스도 대부분 캐나다에서 제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곳은 미국 세금 체계에 속하면서도 캐나다에 훨씬 가까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또 하나 월경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이자 월경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왜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는 모피 무역을 위해 알래스카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유지비가 많이 들고 영국령 캐나다와의 마찰도 생기면서 러시아는 이 땅을 미국에 팔기로 결정합니다. 1867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윌리엄 시워드가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사들였는데 이 거래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시워드의 실수라고 조롱했습니다. 황량하고 추운 땅을 왜 사냐는 거였으나 나중에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1959년엔 미국의 49번째 주로 승격되었고 지금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국 본토와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캐나다가 있어서 육로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캐나다를 거쳐야 합니다. 알래스카 하이웨이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입니다. 러시아에도 월경지가 있습니다. 바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이곳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리투아니아, 남쪽은 폴란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독일의 퀘니히스베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이 독일의 일부 영토를 소련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퀘니히스베르크는 소련의 칼리닝그라드로 바뀌게 된 거죠. 이후 독일계 주민들은 추방되고 러시아인들이 이주해 이곳을 완전히 러시아화합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독립하면서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완전히 분리된 월경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나토와 EU 국가들 사이에 있는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오만의 월경지 무산단 반도입니다. 중동의 오만에도 흥미로운 월경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산단 반도입니다. 이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의 북동쪽 끝, 즉 세계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석유 수출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 해협은 매우 전략적인 지역으로 무산담은 그 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산담은 오만 본토와 떨어져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여러 토우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만의 일부가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부족 간의 정치적 관계와 영국 식민시대의 행정적 결정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오만 술탄국이 무산담에 대한 실질적 통치를 강화하면서 이 지역은 행정적으로 오만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오늘날 무산담은 관광지이자 군사 전략지로 큰 가치를 지니며 아랍에미레이트 시민들도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월경지 나와. 이번에는 반대로 오만 내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 월경지 나와입니다. 이곳은 오만의 마다라는 영토 안에 있으며 마다는 다시 아랍에미리트 본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UAE 안에 오만이 있고 오만 안에 다시 UAE가 있는 구조죠. 이를 이중 엔클레이브라고 부릅니다. 이 기묘한 지형은 1930에서 40년대 부족한 충성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UAE가 아직 독립국이 아니던 시절 마다 지역 주민은 오만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 안에 살던 나와 지역 사람들은 샤르자토 우국 즉 현재의 아랍에미레이트를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국경이 정해질 때 이런 희귀한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나화는 현재도 샤르자토 우국의 일부이며 행정과 교육, 인프라 모두 아랍에미레이트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교 분쟁이나 갈등 없이 수십 년간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이 지역은 국경이 꼭 충돌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페인의 월경지 이비아.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프랑스 땅 한가운데에 스페인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비아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남쪽, 프랑스 국경선 안쪽에 있으면서도 행정적으로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배경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59년 스페인과 프랑스는 피레네 조약을 통해 국경을 조정했고 스페인은 프랑스에 무려 33개의 마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비아는 이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법적 용어에 있습니다. 당시 조약에서 마을인 뿌에블로스만 넘긴다고 했는데 이비아는 역사적으로 도시인 비이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비아는 스페인의 일부로 남아있고 프랑스와 협정을 통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비아 회랑 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쉥겐 조약 덕분에 실질적인 국경 검문은 거의 없지만 이 작은 마을의 존재는 조약과 단어 하나가 국경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탈리아의 월경지 캄피오네 디탈리아. 다음은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국경 근처에 있는 독특한 마을 캄피오네 디탈리아입니다. 이 마을은 스위스의 티치노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탈리아의 영토입니다. 이 지역의 시작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세기 말 롬바르도 왕국의 귀족이 이 마을을 밀라노에 있는 수도원에 기부하면서 이탈리아 교회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들이 스위스 연방에 속하게 되었고 유럽의 국경이 자주 바뀌면서 이 마을만 이탈리아로 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 빈회의 등을 거치면서 국경이 확정되고 캄피오네 디탈리아는 완전히 스위스에 둘러싸인 이탈리아 땅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곳은 EU 바깥에서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세금 제도도 달랐지만 2020년부터는 유로화를 사용하며 이탈리아 법률을 더 엄격히 적용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와의 경제적, 사회적 유대는 여전히 깊지만 행정적으로는 확실히 이탈리아의 일부입니다. 동티모르의 월경지 에쿠시.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동티모르의 월경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쿠시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서티모르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동티모르 본토와는 떨어져 있고 사방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19세기 중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티모르 섬을 서로 나누면서 조약을 맺었고 그 결과 서쪽은 네덜란드가 동쪽은 포르투갈이 지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쿠시는 네덜란드령 서티모르 안에 있었지만 포르투갈령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고 티모르를 점령하면서 에쿠시도 일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통치를 받았지만 1999년 동티모르가 독립하면서 다시 동티모르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중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역사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동티모르의 일부로 남아있는 에쿠시는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징적인 월경지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월경지 두브로브니크. 이제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으로 이동해 볼까요? 크로아티아의 대표 관광지 두브로브니크는 사실 크로아티아 본토에서 육로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도시와 본토 사이에는 네우메랑이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은 라구사 공화국이라는 독립된 도시국가였는데 베네치아 공화국의 남진을 막기 위해 오스만 제국과 협정을 맺고 일부 영토를 넘겨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스만 제국이 아드리아 해에 접할 수 있게 된 네움 지역이 현재의 회랑이 된 것입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쇠퇴하고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유고슬라비아 왕국 등을 거쳐 현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내부 국경에 큰 의미가 없었지만 독립 이후 두브로브니크는 국경선을 넘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월경지가 된 셈이죠. 다행히 최근 크로아티아 정부는 펠레샤츠 대교를 완공해 두브로브니크와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보스니아를 경유하지 않고도 두브로브니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오늘날 국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월경지 바를레 헤르토우와 바를레 나사우. 다음 소개할 곳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경을 가진 마을입니다. 바로 벨기에의 바를레 헤르토우와 네덜란드의 바를레 나사우입니다. 이 두 마을은 서로의 영토 안에 서로의 월경지를 가지며 얽혀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 지역은 벨기에의 브라반트 공작과 네덜란드 브레다 영주 사이의 토지 거래가 반복되면서 서로 섞여있는 영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래들이 후에 법적 소유권으로 확정되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를레 헤르토우에는 무려 22개의 벨기에 월경지가 네덜란드 마을 안에 흩어져 있고 그중 일부는 다시 네덜란드의 월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네덜란드 안에 벨기에 땅, 그 안에 다시 네덜란드 땅이 있는 식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 주민들은 이런 복잡한 국경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국경은 집안 거실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상점 출입문에 걸려있는 국기 표시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국경선은 두 나라의 경찰, 우체국, 행정체계가 다르게 운영되지만 협력과 공존을 통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월경지 나이체반.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아제르바이잔의 자치월경지 나이체반입니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는 떨어져 있으며 아르메니아, 이란, 터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잡한 지정학의 중심에 있는 땅이죠. 나이체반은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거쳐왔습니다. 1828년 투르크멘차이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되었고 이후 소련 시절에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남았지만 아르메니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육로가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나이체반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나이체반은 사실상 고립된 채 터키와 이란을 통해서만 본토와 연결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이체반은 아제르바이잔의 행정자치구로 남아있지만 외교와 군사, 경제 등에서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다소 다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련과 중동, 유럽의 경계에서 민족과 역사,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월경지 아르츠바샨. 이번엔 아르메니아의 월경지인 아르츠바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련 시절에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민족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1992년 제1차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중에 아제르바이잔 군이 아르츠바샨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마을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모두 강제로 추방당했고 현재는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 문서상으로도 아르메니아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국경 문제 그리고 민족 갈등이 얽힌 아르츠바샨은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의 대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브루나이의 월경지 템부롱 지구.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브루나이의 월경지 템부롱 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루나이는 작은 나라지만 이 지구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림방 지역 때문에 본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이 사라왁 지역을 확장하면서 브루나이의 림방 지역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루나이는 동서로 갈라졌고 템부롱은 고립된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말레이시아가 독립하면서 림방은 그대로 말레이시아에 편입되었고 브루나이는 이 분리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템부롱으로 가려면 국경을 2번 넘나들어야 했지만 2020년 완공된 술탄 하지 오마르 알리 사이프딘 대교 덕분에
이제는 브루나이 본토와 템부롱이 직접 연결됩니다. 대교를 통해 교통이 크게 편리해졌고 행정과 경제 통합도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템부롱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브루나이 정부는 이곳을 에코투어리즘 중심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월경지랍니다. 앙골라 월경지 카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앙골라의 북쪽에는 본토에서 떨어진 카빈다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콩고강하고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의 영토로 인해 앙골라 본토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 포르투갈은 카빈다와 앙골라를 별개의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1885년 시물람부쿠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은 카빈다 추장들과 협약을 맺고 이 지역을 포르투갈의 보호령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카빈다는 앙골라와는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앙골라가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은 카빈다를 앙골라의 일부로 병합해버립니다. 이 결정은 카빈다 내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카빈다해방 전선이라는 분리주의 단체가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카빈다는 앙골라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앙골라 정부는 카빈다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현재도 군사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식민지 시대의 경계가 얽힌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감한 월경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월경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지도에서 이상해 보일 만큼 복잡한 경계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그만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토지 기부에서 비롯된 캄피오네, 디탈리아, 단어 하나 때문에 경계 밖에 남은 스페인의 이비아, 식민시대 협약이 만든 동티모르의 에쿠시, 제국 간 협정으로 탄생한 아제르바이잔의 나이체반과 아르메니아의 아르치바셴, 그리고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교를 놓은 브루나이의 템부롱까지 이 모든 월경지들은 단지 지도상의 특이한 구획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사, 문화, 외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곳은 분쟁의 중심에 있고 어떤 곳은 두 나라의 공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계 지도를 들여다볼 때 평범해 보이는 국경선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서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월경지나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